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 기술사입니다. 오늘도 건설안전기술사 그림과 도표, 공식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림과 도표, 공식들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위험성 평가를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어떤 그 교육도 가서 이제 강의를 제가 이제 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가서 이제 강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 8시간을 하고 왔어요. 8시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것보다 좀 그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좀 더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험성 평가의 이제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사전 준비하고 위험 요인은 이제 요인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을 이제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위험 감소 대책을 이제 수립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보존하는 그러한 이제 플로우 차트로 되어 있는데요. 사전 준비라는 것은 이게 뭐 어떠한 그 공종에 대해서 어떤 이게 이제 MSDS인지 어떤 자재는 어떤 것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계나 공구는 어떤 것들을 쓰고, 이런 기계는 이제 몇 대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준비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주시면 되고, 어떠한 그 위해한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게 이제 MSDS나 어떤 그 접촉에 의해서 어떤 유해한 그런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뭐 전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추락도 발생할 수가 있느냐, 낙하도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러한 어떤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파악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을 이제 추정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빈도와 어떤 그 강도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곱셈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곱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덧셈식으로 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행렬을 이용하는,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 추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여기가 이제 빈도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빈도고 이제 이게 강도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큰 쪽이겠죠. 1번, 2번, 3번, 4번이 아무래도 이제 1번, 2번, 3번, 이제 4번이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강도는 5개고, 그 다음에 4개, 예를 들어서 3개, 2개, 뭐 하나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 4, 20, 4, 5, 20이죠. 요거는 4, 4, 1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4, 3, 12. 그래가지고 요거는 5, 3, 15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이상은 이제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허용 기준 이내가 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 위험이 어떤 그 허용 기준 이내면 이제 예스로 해서 이제 기록 보존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위험성에 대한 이제 추정의 빈도하고 강도를 나타내고요.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이제 위험을 이제 감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허용 기준에 이제 드는지 아닌지, 기준의 이내인지, 이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 감소 대책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뭐 어떤 포엠 대책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 가지고 이제 위험 감소 대책을 이제 세우게 되겠습니다. 3위 대책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포엠대칙, 3인대칙이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기록 보존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해에 대한 어떤 발생 메커니즘이나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위험성 평가 플로우 차트를 써주시는 게, 개념도에 써주시는 게 굉장히 답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거를 지워야 되네요. 지워야 되는데. 자, 위험성 평가는 이렇다. 위험성 평가까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치성 이론 있잖아요. 등치성 이론. 등치성 이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있고요. 또 아무튼 4개입니다. 4개인데 요게 이제 어떤 집중형이냐, 집중형.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어떤 연쇄형인데 이제 단순 연쇄냐, 아니면 이제 어떤 연쇄형인데 이제 복합적인 게 있느냐, 이런 것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복합형에 있어서는 이제 단순형과 집중형을 이제 합한 그러한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위로 이렇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등치성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재해를 일으키는 요인이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이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이제 소홀히 할 수 없고 등치를 가지고 있고 한 가지 요인이라도 빠지면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어떤 집중형 이건 이제 독립적이고 좀 일시적이고 집중작용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어떠한 요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원인이 이제 연쇄작용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그러한 단순형, 단순 연쇄형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단순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죠. 이렇게 모인다. 그래서 이제 연쇄형인데 이제 복합 연쇄형이다. 그리고 복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집중형에다가 집중형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발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잘 못 그린 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2개 이상의 단순 연쇄형의 재해 형태가 발생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작업 방법과 근로자가 근로자의 어떤 재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등치성 이론, 요 4가지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것도 이제 자주 나왔던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재해의 어떤 그 원빈과 산업재해를 이제 일으키는 이제 4가지 형태, 산업재해의 4가지 형태. 요게 이제 어떤 그 에너지 형태가 있잖아요. 산업재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에너지가 어떤 폭발을 해서 삼자나 근로자나 어떤 물체를 이렇게 타격을 하는 그러한 형성으로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 1형이 되겠고요. 1형.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게 이제 사람을 이제 해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장비의 어떤 협착이나 이제 끼임 현상, 이런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감전도 해당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제 제 2형이 되겠고요. 제 3형은 이제 에너지와 사람 간에 이제 에너지가 있으면 요 사람 간에 이제 서로 충돌한다. 사람과 에너지가 충돌한다. 그래서
어떤 추락이나 어떤 충돌에 대한 제 사명이 있겠습니다. 사명. 세 번째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유해한 에너지에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유해한 에너지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람과 유해한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산소 결핍이요, 어떤 피트나 뭐 이런 그 뭡니까 그 갇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밀폐 공간 작업 환경 측정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산소는 15%에서 18% 23.5% 사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질식 재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 제 4형이다. 그래서 1형, 2형, 3형, 4형 이렇게 산업재해는 이제 4가지 형태가 있다. 요거 정도는 뭐 여러분들께서 뭐 개념도로도 이제 적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요. 지우고 손으로 이제 지우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산업재해의 4가지 형태는 이제 했고요. 안전관리 조직의 이제 3형태, 안전관리 조직의 이제 3형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라인형이냐, 그 다음에 스태프냐, 그 다음에 라인 스태프냐, 요거 있잖아요. 라인형하고 라인 스태프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영자, 그 다음에 경관, 감근, 그래서 경영자, CEO 쪽이고요. 관리자, 그 다음에 감독자, 근로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2개가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하나는 작업이고요. 작업 지시가 되겠고, 하나는 이제 안전 지시가 되겠습니다. 안전 지시. 요 2개가 이제 다 내려올 때는.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있을까? 스태프는 요것도 똑같죠. 4개가 이제 같이 있고, 하나가 이제 그 스태프가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협조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협조, 조언. 여기는 조언, 협조, 지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시가 되겠죠. 여기 스태프가 있습니다. 스태프가 있고, 여기도 경영자, 관리자, 감독자, 근로자 이렇게 있습니다. 경관, 감근. 그래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내려오네요. 한쪽으로만 작업 지시가 이렇게 내려오고, 스태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조언하고 이제 협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지도 쪽이겠죠. 지도. 그리고 이쪽은 이제 지시 쪽에 가깝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것도 이제 경관, 감근 이렇게 있고, 라인 스태프요. 라인 스태프가 있고, 제 위에서 이제 스태프가 이제 이렇게 상관, 경영자 쪽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에 이제 지도 조언이 있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똑같이 내려옵니다. 작업하고 안전 지시가 똑같이 이제 내려오는데, 요쪽에 이제 지도 조언이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2개가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안전 지시나 이런 것들이 신속 정확하다. 일렬로 라인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 많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규모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지만, 이제 어떤 스태프가 위에 경영자 쪽에 CEO 쪽을 이제 지도 조언하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고, 이쪽은 이제 스태프가 중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중소규모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소규모는
기술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이 중소규모 쪽은 이제 안전 지식이나 이제 어떤 그 뭡니까 축적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축적 용이하긴 한데 중규모 사업장, 중소규모가 아니고 중규모입니다. 중규모고 이제 안전 지시의 어떤 전달이 좀 약간 곤란하고 작업 부서와 좀 마찰이 있을 수가 있다.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참가를 하니까 마찰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라인 스태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 지시가 이제 신속 정확합니다. 이렇게 라인처럼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속 정확한 이제 안전 지시나 이런 부분이 신속한 그리고 정확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소규모 사업장은 좀 하기가 힘들겠고요. 명령 계통이 대체로 좀 혼란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이제 안전관리 조직을 사명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써내려가는 그런 방식의 이제 그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장 안 하고요. 저장 안 하고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면은 이제 안전 관리 조직 체계도 뭐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나오면 그냥 이거 그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원청 소장님, 현장 소장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고, 이렇게 이쁘게 잘 안 써지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협력업체 소장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그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관리 감독자가 이제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뭡니까 근로자가 이렇게 있겠죠. 근로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관리 감독자 쪽에는 이제 어떤 그 안전관리자고요. 이제 보건관리자가 지도 조언을 좀 하겠죠. 지도를 좀 하고요. 이쪽에서는 지도를 하고 이쪽으로는 이제 어떤 조언을 하는 이쪽은 이제 조언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산업안전 보건 이제 위원회가 이제 그 사이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사업주간 협의체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협의체 회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이 그림을 좀 숙지를 하시면서 그 어떤 안전관리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PQ 뭐 감점 제도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러한 뭐 어떤 용어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나 뭐 안전관리 계획서나 이런 것들도 그냥 적어주셔도 방지 계획서 이런 것들도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50억 이상 현장에 이제 배치하는 기준들 최근에 개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이제 같이 나올 때 이제 이런 조직도 안전관리 조직도 요걸 이제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분 됐어요. 19분 됐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그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피레침의 어떤 그 설치 조건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열공하시고 어떤 그림이나 도표 이런 부분들이 좀
총력을 다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시험이 이제 임박했을 때는 3개월 정도 전에는 좀 관연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